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시리즈 제6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92년 5월 4일, 여수 전라좌수영의 아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순신은 본영의 누각에 서서 항구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척의 판옥선이 정박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배가 있었다. 거북선이었다. 철갑으로 덮인 지붕, 용머리 형상의 이물, 그리고 측면에 난 포구들. 지난 몇 달간 온 힘을 다해 만든 전선이었다. 이제 시험할 때가 왔다. 이순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배가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고 믿어야 했다. 자신이 만든 배를, 자신의 부하들을, 그리고 자신을. 수사 어르신 나대용이 계단을 올라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게 드러났는데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밤새 거북선의 최종 점검을 했던 것이다. 밤새 고생이 많았네. 이순신이 말했다. 거북선은 어떠한가?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대용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화포도 모두 시험해 보았고 노도 원활히 움직입니다. 다만 실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격군들도 처음이니까요. 나대용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불안감을 이해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새로운 배,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쟁. 두려운가? 이순신의 물음에 나대용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다네, 해야 하네. 이순신이 나대용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가 없었다면 거북선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네. 자네를 믿네. 나대용의 눈빛이 흔들렸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순신은 항구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화약 항아리를 나르고, 어떤 이는 화살을 묻고, 또 어떤 이는 돛을 점검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다. 항구 근처 주막에서는 병사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안악들이 손수건을 쥐고 배들을 바라보았다. 한 늙은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오겠지요? 옆에 젊은 안악이 대답했다. 이 수사 어르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전쟁인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먼. 어르신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훈련 때도 병사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다른 안악이 끼어들었다. 저희 남편이 그러던데요. 이 수사 어르신은 밤낮으로 훈련하시고 배도 직접 살피시고 병사들 밥도 챙기신답니다. 그런 분이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늙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본영의 청사에 장수들이 모였다.
나대용, 정운, 김환, 이몽구, 어영담 모두 진지한 얼굴이었다. 이순신은 지도를 펼쳤다. 남해안 일대가 그려진 낡은 지도였다. 한양이 함락되었다. 이순신이 입을 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정운이 주먹을 쥐었다. 김환은 고개를 숙였고 어영담은 입술이 떨렸다. 상주에서 무너지고 충주에서 무너지고 한양마저. 이몽구가 말끝을 흐렸다. 육지는 이미 외놈들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 이순신이 지도 위에 손가락을 짚었다. 육지에서는 우리가 밀리고 있다. 신립장군의 정예 기병도 한양의 군사들도 막지 못했다. 전하께서는 의주까지 피난 가셨다. 장수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정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도 끝입니까? 끝? 이순신이 정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끝이 아니다. 우리한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이라니요? 바다가 있지 않은가? 이순신의 손가락이 해안선을 따라 움직였다. 왜군이 아무리 육지를 휩쓸어도 바다는 다르다. 바다는 우리 것이다. 아직 우리가 바다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대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바다에서는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왜군은 바다를 통해 보급을 받는다. 이순신이 설명했다. 군량도, 무기도, 병력도 모두 배로 나른다. 우리가 그 배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영담의 눈이 빛났다. 그들의 진격이 멈춥니다. 그뿐인가? 김환이 흥분하며 말했다. 보급이 끊기면 육지의 왜군들도 굶주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순신이 말했다. 육지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면 바다에서 되돌려 놓으면 된다. 바다를 장악하면 전쟁의 흐름이 바뀐다. 정운이 벌떡 일어났다. 수사 어르신, 언제 출전하시겠습니까? 이순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금 당장이다. 장수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결의만 남았다. 함대 편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대용이 물었다. 판옥선 24척과 거북선 1척. 거북선은 내가 직접 탄다. 순간 청사 안이 조용해졌다. 장수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영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사 어르신께서 직접 타시기에는 아직 미진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북선은 아직 실전에서 써보지 않은 배입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다. 거북선은 새로운 무기다. 그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내가 직접 지휘해야 한다. 그래야 장수들도 병사들도 이 배를 믿는다. 나는 내가 만든 배를 믿는다. 이순신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내가 믿지 못하는 배에 어떻게 부하들을 태우겠는가? 내가 먼저 타겠다. 장수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이순신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준비를 서두르라. 내일 새벽에 출항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수들이 일제히 대답하고 청사를 나갔다. 홀로 남은 이순신은 다시 지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경상도 해안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부산에서 출발한 왜군의 배들은 어디로 갔을까? 거제도인가, 고성인가, 아니면 더 서쪽인가?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해류를 그려보았고, 바람의 방향을 계산했다. 또한 왜군 장수의 입장이 되어 생각했다. 내가 왜군이라면 어디에 정박할까? 보급기지는 어디에 만들까? 눈을 뜨자 답이 보였다. 거제도 근처, 고금도와 옥포. 거기다가 그날 저녁 수영 안팎이 부산했다. 병사들은 잠도 자지 않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화약을 섞고 포탄을 만들고 화살촉을 갈았다. 배의 돛을 점검하고 노를 손질했다. 군관들은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격려했다. 떨지 마라. 우리에게는 이수사 어르신이 계신다. 아, 그래. 어르신만 믿으면 된다. 하지만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첫 전투였기 때문이다. 왜군들과 맞닥뜨리는 실전이었기에 죽을 수도 있는 싸움이었다. 한 젊은 병사가 배 위에 앉아 떨고 있었다. 옆에 고참 병사가 물었다. 겁나냐? 아, 예. 솔직히 겁이 납니다. 젊은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 바다에 나가보는 데다 전쟁도 처음입니다. 고참 병사가 웃었다. 나도 처음이고 우리 모두 처음이야. 이수사 어르신 빼고는 모두 처음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을 믿는 거지. 저분은 다르다. 내가 이 수영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저분만큼 꼼꼼한 분은 본 적이 없다. 고참 병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모든 배를 직접 돌아보신다. 화포 하나하나, 노 하나하나 다 만져보신다. 병사들 밥도 직접 보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약도 챙겨주신다. 정말입니까? 아, 그럼. 그리고 훈련할 때도 무리하지 않게 하신다. 다치면 안 된다고, 건강해야 싸운다고 하신다. 고참 병사가 거북선을 가리켰다. 저 배도 그렇다. 몇 달을 밤낮으로 만드셨다.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감독하시고. 저런 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르신이 만드신 거다. 젊은 병사의 눈빛이 조금 안정되었다. 그런 분이라면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된다. 아니, 믿어야 한다. 우리가 살려면 말이야. 거북선 안에서 나대용은 격군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30여 명의 장정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앉아 있었다. 내일이 첫 출전이다. 나대용이 말했다. 너희들도 긴장될 것이다. 나도 긴장된다. 격군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솔직한 말에 오히려 긴장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모두들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아라. 지난 몇 달간 얼마나 연습했는가. 노젓는 것도 방향 틀기도 멈추기도 수없이 연습했다. 나대용이 배의 벽을 두드렸다. 이 배는 튼튼하다. 철갑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외놈들의 총알이 절대 거북선은 뚫지 못한다. 두려워 마라. 한 격군이 손을 들었다.
나으리, 그래도 만약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이 막혀 있는데 뒤집히지 않는다. 나대용이 단호하게 말했다. 배의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맞췄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뒤집히지 않는다. 내가 보장한다. 하지만 만약이 없다. 나대용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배는 이수사 어르신과 내가 설계했다. 우리가 직접 탈 배이기에 우리가 위험한 배를 만들었겠는가? 격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는 노만 잘 저어라. 싸우는 것은 위에서 할 것이다. 너희는 배를 움직이면 된다. 할 수 있겠는가? 격군들이 힘차게 내라고 대답했다. 밤이 깊어갔다. 이순신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촛불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일기를 쓰려고 붓을 들었다가 멈췄다. 내일이면 첫 전투다. 이기면 희망이 생긴다. 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질 수 없었다. 질 수 없다는 것을 넘어 지면 안 되었다. 조선에게 남은 것이 바다밖에 없었다. 육지는 이미 무너졌기에 한양도 빼앗겼다. 백성들은 도망치고 왕은 피난 갔다. 바다마저 내주면 끝이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순신은 붓을 들었다. 그리고 붓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명일 우리는 출전한다. 적의 함대를 찾아 격파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 수군의 첫 싸움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지만 우리는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는 것을 넘어 이겨야만 한다. 바다는 우리 것이다. 여기까지 글을 쓰고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 그 소리가 이순신에게 용기를 주었다. 1592년 5월 5일 새벽,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전라좌수영의 함대가 출항 준비를 마쳤다. 25척의 전선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맨 앞에 거북선이 있었다. 병사들이 배에 올랐고 격군들이 노를 잡았다. 포수들이 화포 옆에 섰고 사수들이 화살을 준비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이었다. 이순신이 거북선에 오른 후 나대용이 뒤따랐다. 정운, 김환, 이몽구, 어영담은 각자의 배로 갔다. 항구에는 가족들이 나와 있었다. 손을 흔들고 울고 기도했다. 무사히 돌아오세요. 우리 아들, 제발 무사히. 이수사 어르신 믿습니다. 이순신은 항구를 바라보았다. 백성들의 얼굴이 보였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들. 그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들을 지켜야 했다. 출발한다.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지자 노를 저어라. 군관의 구령이 울렸다. 격군들이 일제히 노를 저었다. 북소리에 맞춰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항구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은 일대 장관이었다. 거북선이 선두였고 판옥선들이 뒤를 따랐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면서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면서 돛을 올려라.
돛이 올라가자 배들의 속도가 빨라졌다. 남쪽을 향해 나아갔다. 경상도를 향해, 적을 향해. 거북선 안은 어두웠다. 철갑 지붕 때문에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격군들은 촛불에 의지해 노를 저었다.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지휘소에 섰다. 철갑 지붕 위에 난 작은 공간이었다. 거기서 사방을 살필 수 있었는데 바다가 넓게 펼쳐졌다. 푸른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다. 어디쯤 있을까? 왜군의 배들은. 이순신은 수평선을 주시했다. 나대용이 옆으로 와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먼저 경상우수영으로 간다. 원균과 합류한다. 나대용의 표정이 굳어졌다. 원균 수사와 합류하시겠습니까? 그렇다. 같은 수군 아닌가 함께 싸워야지. 하지만 그 양반은. 나대용이 말끝을 흐렸다. 원균과 이순신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원균은 이순신보다 선배였지만 실력은 뒤처졌다.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시기하고 질투했다. 지금은 전시이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나라가 위급하다. 힘을 합쳐야 한다. 나대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함대는 하루 종일 항해했다. 여수에서 경상도까지는 먼 길이었다. 섬들을 지나고 해협을 통과했다. 이순신은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항로를 확인하고 암초를 피하고 조류를 계산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변했다.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졌다. 파도가 높아졌다. 폭풍이 올 것 같습니다. 한 군관이 외쳤다. 가까운 섬에 정박해야 합니다. 이순신은 주변을 살폈다. 멀리 작은 섬이 보였다. 저 섬으로 간다. 함대가 방향을 틀었다. 섬에만으로 들어가 정박했고 다행히 폭풍이 심하지는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비가 그쳤다. 다시 출발한다. 배들이 다시 움직였고 저녁 무렵 함대는 작은 섬 근처에 정박했다. 병사들이 내려 식사를 준비했다.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 끼니를 마련했는데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다. 병사들은 돌아가며 식사를 했다. 피곤했지만 사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순신은 장수들을 불러들였고 모닥불 옆에 둘러앉았다. 내일이면 경상우수영에 도착한다. 원균 수사와 만나 함께 적을 찾을 것이다. 경상우수사가 협조할까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른 장수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원균의 성격을 아는 이들은 모두 불안했다. 협조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이순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 적을 찾아 싸운다. 그것뿐이다. 김환이 물었다. 적이 어디 있을 것 같으십니까? 거제도 근처일 것이다. 이순신이 모래바닥에 지도를 그렸다. 부산에서 출발한 왜군은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올라간다. 왜군에게는 보급기지가 필요할 것이다. 거제도는 크고 항구가 많기에 보급기지로는 안성맞춤일 것이다. 틀림없이 거기 있을 것이다. 몇 척이나 있을까요?
많을 것이다. 이순신이 솔직하게 말했다. 아마 우리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장수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영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은 불길을 바라보았다. 붉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우느냐다. 우리에게는 화포가 있고, 판옥선이 있고, 거북선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이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싸운다. 지킬 것이 있다. 왜군은 침략자다. 그들은 먼 곳에서 왔고 돌아갈 곳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여기가 전부다. 그렇기에 여기를 뺏기면 돌아갈 곳이 없기에 결코 질 수 없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순신의 말이 그들의 가슴에 와닿았다. 오늘은 쉬어라.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장수들이 흩어졌다. 각자의 배로 돌아가 병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이순신은 혼자 모닥불 옆에 남았다. 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이면 첫 전투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거북선은 제대로 움직일까? 병사들은 잘 싸워줄까? 불안이 엄습했다. 하지만 곧 떨쳐냈다. 나는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기에 이제는 하늘의 뜻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나타났다. 북두칠성이 밝게 빛났다. 부디 이순신이 중얼거렸다. 부디 우리를 도우소서. 밤이 깊어지면서 파도 소리만 또렷이 들렸다. 1592년 5월 6일 아침, 함대는 다시 출발했다. 날씨가 좋았고 바람도 순조로웠다. 배들은 빠르게 물살을 치고 나아갔다. 정오 무렵 경상우 수영이 보였다. 해안가에 작은 수영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전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몇 척의 낡은 배만 정박해 있었다. 저게 무슨 일입니까? 나대용이 놀라 물었다. 경상우 수영의 배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순신도 당황했다. 경상우 수영은 왜군의 침입을 가장 먼저 막아야 할 곳이었다.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수영이었다. 그런데 배가 없다니. 함대가 수영에 도착했다. 원균이 나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빛은 흔들렸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수사, 오셨소. 원균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림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배에서 내려 원균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원균의 상태가 더 심각했다. 수염은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배는 어디 있소? 이순신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왜 이렇게 적소? 원균은 고개를 숙였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뗐다. 배들이 많이 파손되었소. 파손? 왜군의 습격을 받았소. 보름 전에 원균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일부는 불타고 일부는 어떻단 말이오. 이순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도망쳤소. 원균이 고백했다. 격군들이, 병사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소.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쳤소. 이순신은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원균을 꾸짖어봤자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배가 몇 척이요? 겨우 네 척이요. 원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나대용이 뒤에서 헛웃음을 흘렸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다른 장수들도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네 척. 이순신이 차갑게 말했다. 경상우수영의 전력이 네 척이라. 어쩔 수 없었소. 원균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왜군이 너무 많았소. 수백 척의 배가 부산 앞바다를 메웠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싸워야지. 이순신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군이 적을 보고 도망치면 누가 바다를 지키오? 하지만 변명은 듣고 싶지 않소. 이순신이 말을 끊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오. 원균은 입을 다물었다. 이순신의 기세에 눌렸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을 내세웠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함께 가시오. 이순신이 명령했다. 우리가 외선을 찾아 나서겠소. 원균은 주저했다. 가야 하오.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역력했다. 이순신은 원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도 수사여. 나라의 녹을 먹는 장수여. 싸워야 하오. 원균은 이순신의 눈빛을 피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알겠소, 함께 가겠소. 경상우수영의 내척 판옥선이 합류했다. 하지만 배들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돛은 찢어졌고 선체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다. 병사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이순신은 원균의 배에 올라 병사들을 모았다. 100여 명의 병사가 갑판에 모였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패배의 그림자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라. 병사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이순신의 눈빛과 마주쳤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다. 너희는 패배했고 일부는 도망쳤으며 그것은 사실이다. 이순신의 말에 병사들이 움찔했다. 수치심이 얼굴에 드러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 같은 자들도 다시 싸울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이순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패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너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은가?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너희는 나를 따르면 된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너희도 물러서지 마라. 그것만 약속해달라.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수치심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할 수 있겠는가? 이순신이 물었다. 예.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다. 이순신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배에서 내렸다. 나대용이 다가왔다. 저자들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지. 이순신이 대답했다. 저들도 조선의 병사다. 기회를 주면 잘 싸울 것이다. 하지만 도망친 자들인데 누구나 겁을 먹을 수 있다. 이순신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겁을 이겨내는 것이다. 나는 저들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나대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함대는 다시 출발했다. 이제 29척이 되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싸우기에는 충분했다. 어디로 가시겠소? 원균이 물었다. 그도 이순신의 배에 함께 탔다. 자신의 배를 부하에게 맡기고 이순신 곁에 있기로 한 것이었다. 고금도 방면으로 갈 것이요. 거기에 외선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 고금도. 원균이 중얼거렸다. 거기에 정말 외선이 있을 것으로 보시오. 있을 것이외다. 이순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왜군은 보급기지가 필요하오. 고금도는 거제도 근처고 항구 정박이 좋은 여건이요. 틀림없이 거기 있을 것이요. 함대는 고금도를 향해 나아갔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 좋아졌다.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도 낮았다. 이순신은 거북선의 지휘소에서 수평선을 주시했다. 어디쯤 있을까? 왜군의 배들은 막루의 병사가 외쳤다. 섬이 보입니다. 고금도입니다. 이순신이 긴장했다. 손이 저절로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고금도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섬 주변에 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점들이 점점 커졌다. 배의 형태가 드러났다. 적선입니다. 외선입니다. 막루의 병사가 다시 외쳤다. 함대 전체가 긴장했고 병사들이 저마다 무기를 움켜쥐었다. 화포수들이 화약을 점검했고 사수들이 화살을 당겼다 놓았다 반복했다. 이순신은 침착하게 외선들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열하나. 모두 16척이었다. 섬 주변에 정박해 있었다. 병사들이 육지에 내려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들은 조선 함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전투 준비. 이순신이 조용히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배에 전달되었다. 깃발이 올라갔으며 북이 울렸다.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화포에 화약을 장전했다. 포탄을 준비했고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대용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를 유인한다. 전부를 한꺼번에 상대하면 위험하다. 나눠서 격파한다. 누가 유인하겠습니까? 정운이 적합하다. 이순신이 정운의 배를 가리켰다. 저 친구는 용감하고 배를 잘 다룬다. 유인하고 빠지기에 적합하다. 이순신은 깃발로 신호를 보냈다.
정운의 배를 포함한 5척이 앞으로 나갔다. 나머지는 섬 뒤에 숨었다. 정운의 함대가 외선들 가까이 다가갔다. 일부러 모습을 드러냈다. 왜군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조선배다. 조선군이 왔다. 외선들이 술렁였다. 병사들이 뛰어다니며 배에 올랐다. 서둘러 출항 준비를 했다. 정우는 외선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외쳤다. 물러난다. 5척의 배가 방향을 틀었다.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너무 빠르면 왜군이 쫓아오지 않을 것이고 너무 느리면 포위당할 것이었다. 절묘한 속도로 물러났다. 외선 10척이 출항하여 조선 함대를 쫓아왔다. 그들은 조선군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했다. 한 왜군 장수가 외쳤다. 쫓아라. 저놈들을 잡는다. 외선들이 속도를 높였다. 조선 함대를 향해 돌진했다. 정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외선들이 점점 가까워짐을 가늠하면서 속으로 말했다. 조금만 더. 외선들이 섬에서 충분히 멀어졌을 때 정운이 신호를 보냈다. 섬 뒤에 숨어있던 이순신의 본대가 나타났다. 24척의 판옥선과 한 척의 거북선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왜군들이 놀랐다. 뭐냐? 저건 무엇이냐? 매복이다. 매복이었다. 왜군 장수가 창백해졌다.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돌아간다. 빨리 돌아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순신의 함대가 포위망을 형성했다. 하객진이었다. 중앙에 거북선이 있고 양쪽으로 판옥선들이 날개처럼 펼쳐졌다. 외선들을 둘러쌌다. 쏴라.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졌다. 수십 문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쾅, 쾅, 쾅. 굉음이 바다를 울렸다. 포탄이 외선들을 향해 날아갔으며 명중탄이 터졌다. 외선 한 척의 돛대가 부러졌다. 또 다른 배의 선체에 구멍이 뚫렸다. 반격하라. 반격. 왜군 장수가 외쳤다. 왜군들이 조총을 쏘기 시작했다. 탕탕탕. 조총 소리가 콩복듯이 요란하게 울렸고 총알이 날아왔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대부분 빗나갔다. 몇 발이 배에 맞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전진시켰다. 돌격! 거북선이 외선을 향해 돌진했다. 빠른 속도로 다가갔다. 왜군들이 거북선을 보고 놀랐다. 저게 뭐야? 저 이상한 배는? 지붕이 막혀 있다. 배 위에 사람이 없다. 그들은 이런 배를 본 적이 없었다. 철갑으로 덮인 기묘한 형태. 용머리를 한 괴물 같은 모습. 공포가 엄습했다. 거북선이 외선에 접근했다. 왜군들이 조총을 집중 사격했다. 수십 발의 총알이 거북선을 강타했다. 땅땅땅. 금속성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총알은 철갑에 튕겨나갔다. 거북선은 끄떡없었다. 안 통한다. 총알이 안 통한다. 왜군들이 당황했다. 그들의 자랑인 조총이 소용없었다. 그때 거북선의 용머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쿠앙. 현자 총통이 발사되었다.
화염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다. 외선의 정통으로 명중했고 선체가 폭발하듯 쪼개졌다. 물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괴물이다. 저 배는 괴물이다. 왜군들이 비명을 질렀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거북선은 멈추지 않고 옆구리의 포구들에서도 화포가 발사되었다. 좌우로 포탄이 날아갔다. 외선 두 척이 동시에 명중당했다. 도망가라. 저 괴물한테서 도망쳐야 한다. 한 왜군이 외쳤다.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다른 왜군들도 따라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왜군 진영에 퍼졌다. 판옥선들도 맹공을 퍼부었다. 사방에서 화포가 쏟아졌으며 화살이 비처럼 날아왔다. 왜선들은 속수무책이었다. 포위당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싸워보려 해도 화력의 차이가 너무 컸다. 이순신은 차분하게 지휘했다. 거리를 유지하라. 가까이 가지 마라. 조선 함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화포만 쏘았다. 왜군이 칼로 싸우려 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원거리 공격의 우위를 최대한 활용했다. 전투는 1시간도 안 되어 기울었다. 외선 10척 중 8척이 침몰하거나 불탔다. 나머지 2척은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다. 만신창이가 된 채로 추격하지 마라. 이순신이 명령했다. 고금도로 간다. 거기 남은 배들을 처리한다. 함대가 방향을 틀었다. 고금도로 향해 뱃머리를 돌렸고 섬에 남아있던 외선 6척이 보였다. 그들도 전투를 목격했다. 조선 함대가 자신들의 배를 격파하는 것을 봤다.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도망가자. 저 철갑배를 이길 수 없다. 외선들이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다. 닷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서둘러 출항했다. 어떤 배는 서로 부딪히기까지 했다. 이순신의 함대가 도착했을 때 외선 대부분은 이미 멀리 달아났다. 2척만 남아 있었다. 출항이 늦어진 배들이었다. 저것들을 격침시킨다. 판옥선들이 포위했다. 화포를 발사했고 2척의 외선은 저항도 제대로 못하고 침몰했다. 고금도 앞바다가 조용해졌다. 부서진 외선의 잔해가 떠다녔다. 돛대 조각, 선체 파편, 그리고 시체들. 바다가 붉게 물들었다. 승리했다. 한 병사가 외쳤다. 우리가 이겼다. 함성이 터져 나왔다. 모든 배에서 병사들이 환호했다.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었다. 이순신은 거북선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기쁨도 흥분도 드러내지 않았다. 차분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외선은 더 많이 남아 있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나대용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수사 어르신, 우리가 해냈습니다. 거북선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네. 이순신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상대로네. 적들이 거북선을 보고 겁을 먹더군요. 총알도 안 통하고요. 철갑이 제 역할을 했네. 자네 덕분이네.
나대용은 자랑스러워했다. 몇 달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정훈이 배를 대고 외쳤다. 수사 어르신, 전과를 집계했습니다. 얼마나 되는가? 적선 16척 중 12척을 격침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우리 측 피해는 전사자 없습니다. 부상자도 겨우 3명입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승리였다. 적을 격파하면서도 아군 피해는 거의 없었다. 원균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 수사 대단하오, 정말 대단하오. 운이 좋았을 뿐이요. 이순신이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요. 원균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운이 아니요. 실력이요. 나는 이런 전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다. 이순신은 원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소. 지금부터가 중요하오. 함께 싸웁시다. 원균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순신의 따뜻함에 감동받았다. 감사하오, 최선을 다하겠소. 계속 나아간다. 이순신이 장수들에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옥포로 간다. 거기에 더 많은 외선이 있을 것이다. 장수들이 놀랐다.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정훈이 물었다. 병사들이 지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기회다. 이순신이 설명했다. 첫 승리로 사기가 올랐을 때 이 기세를 몰아야 한다. 시간을 주면 적이 대비한다. 장수들은 이순신의 판단을 믿었다. 준비하겠습니다. 함대는 잠시 정비를 했다. 화포에 화약을 재장전하고 화살을 보충했으며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반시각 정도 소요한 후 다시 출발했다. 옥포를 향해 나아갔다. 병사들은 피곤했지만 흥분해 있었고 승리의 기쁨이 피로를 잊게 했다. 거북선 안에서 노젓는 격군들이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이겼다. 정말 이겼어. 거북선이 대단하더라. 총알이 안 통하더라고. 나으리 말씀이 맞았어. 이 배는 안전해. 한 격군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겁나지 않아. 이 배만 있으면 외놈들 따위. 다른 격군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지. 방심하면 안 돼. 그래, 맞아. 이 수사 어르신 말씀 잘 들어야 해. 판옥선 위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처음 출전할 때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첫 전투에서 압승을 한 병사들은 전장의 분위기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다. 원균의 배에 있던 병사들은 더욱 흥분했다.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이 수사 어르신을 따르면 진다는 게 없어. 전에 도망친 게 부끄럽다. 이제는 제대로 싸워야지. 한 늙은 병사가 젊은 병사에게 말했다. 보았느냐? 저것이 진짜 전투다. 저것이 진짜 장수다. 예, 보았습니다. 이 수사 어르신은 다르다. 저분은 무모하게 돌격하지 않는다. 계획을 세우고 함정을 만들고 적을 유인한다. 그리고 한 번에 격파한다. 늙은 병사가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30년 수군 생활을 했지만 저런 장수는 처음이다. 한 차례 수전을 치르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떴다. 어느덧 옥포가 가까워졌다. 망루의 병사가 외쳤다. 옥포입니다. 옥포가 보입니다. 이순신이 긴장했다. 옆에 나대용에게 물었다. 거북선 상태는 어떤가?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 싸울 수 있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 적의 수가 많을 것이다. 옥포 포구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에 정박한 외선들도 보였다. 수십 척이었다. 고금도보다 훨씬 많았다. 나대용이 숨을 들이키며 많습니다. 저것들이 다 외선입니까? 그렇다. 이순신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50척은 되어 보인다. 우리가 저것들을 다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순신은 나대용을 바라보았다. 두려운가? 나대용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조금 두렵습니다. 나도 두렵다. 이순신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해야 한다.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나대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 합니다. 그럼 하는 거다. 이순신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다. 함대가 옥포에 접근했다. 왜군들도 조선 함대를 발견했다. 조선 배다. 또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수적 우위가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왜군 장수 도도 다카토라가 부하들을 모았다. 그는 일본 수군의 유력한 장수였다. 부산에서 출발해 옥포에 정박해 있었다. 얼마나 되는가? 도도가 물었다. 적선은 30척 정도입니다. 우리는 50척이 넘습니다. 도도는 웃었다. 적은 수로 감히 우리를 공격하러 온다고? 어리석은 자들이로다. 하지만 이상한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부하 가스의 도시스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붕이 막힌 배입니다. 본 적이 없는 형태입니다. 지붕이 막혔다고? 도도가 관심을 보였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도는 손을 저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니 무슨 배든 상관없다. 그는 칼을 빼들었다. 전 함대 출격. 저 조선놈들을 바다에 수장시킨다. 외선들이 일제히 출항하기 시작했다. 닻을 올리고 돛을 펼쳤다. 50여 척의 배가 움직이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바다를 뒤덮는 것 같았다. 이순신은 그 광경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예상한 대로였다. 왜군은 수적 우세를 믿고 정면 공격을 해올 것이었다. 하객진을 편다. 이순신이 명령했다. 거북선은 중앙 선두. 판옥선들은 좌우로 펼쳐라. 깃발이 올라갔고 북이 울렸다. 둥둥, 둥둥, 둥둥둥둥. 조선 함대가 진영을 갖췄다. 외선들이 다가오면서 그들도 대형을 편성했다. 그들은 밀집 대형이었다. 많은 배를 한꺼번에 몰아 압도하려는 전술이었다. 거리가 좁혀지면서 양진영이 조우하기 직전이었다.
200보, 100보, 50보. 아직이다. 이순신이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나대용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쏘겠습니까? 30보까지 기다린다. 외선들이 더 가까이 왔다. 맨 앞에 배에서 왜군들이 칼을 들고 함성을 질렀다. 죽여라. 조선놈들을 죽여라.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다. 수적 우위가 명확했기에 기세가 올라 있었다. 조선 함대는 곧 포위당할 것이었다. 도도는 자신의 기함에서 웃고 있었다. 저것들이 감히 우리를 막으려 한다. 웃기는구나. 하지만 가스인은 불안했다. 저 이상한 배가 신경 쓰입니다. 기다려보자.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도도가 칼을 치켜들었다. 돌격! 외선들이 속도를 높였다. 조선 함대를 향해 돌진했다. 거리가 30보가 되었을 때 지금이다. 이순신이 외쳤다. 쏴라. 순간 조선 함대의 모든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쾅, 쾅, 쾅. 굉음이 바다를 뒤흔들었다. 수십 발의 포탄이 날아갔다. 외선들을 향해 포탄이 쏟아졌고 앞줄의 외선들이 명중당했다. 돛대가 부러지고 선체가 쪼개졌다. 한꺼번에 5척이 피격되었다. 아니 이런. 도도가 놀랐다. 저렇게 많은 대포가. 조선 함대의 화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판옥선마다 여러 문의 화포를 장착하고 있었다. 일제 사격의 위력은 엄청났다. 흐트러지지 마라. 도도가 외쳤다. 계속 전진한다. 외선들이 혼란 속에서도 전진했다. 하지만 조선 함대는 두 번째 일제 사격을 준비했다. 훈련된 포수들은 빠르게 재장전했다. 쏴라. 다시 한번 화포가 울렸다. 또 다른 외선들이 피격되었다. 바다가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다. 그때 거북선이 움직였다. 전속력으로 외선들을 향해 돌진했다. 용머리가 불을 뿜었다. 쾅! 현자총통의 포탄이 외선에 명중했다. 배가 폭발하듯 산산이 부서졌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저게 뭐냐? 가스이가 비명을 질렀다. 거북선이 외선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다. 철갑으로 덮인 괴물 같은 배. 왜군들이 조총을 쏘았다. 수백 발의 총알이 거북선을 강타했다. 하지만 모두 튕겨나갔다. 팅팅, 팅팅. 아무리 쏘아도 튕겨져 나갈 뿐이었다. 총알이 안 통한다. 귀신이다. 저 배는 귀신이야. 공포가 왜군 사이에 퍼졌다. 그들이 믿던 조총이 소용없었다. 거북선은 멈추지 않았고 외선의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철갑 이물이 외선의 선체를 들이받았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육중한 거북선의 무게가 속도가 붙으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했다. 외선이 반으로 갈라지며 침몰하기 시작했다. 괴물이다. 괴물. 왜군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에 뛰어들었다.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거북선은 다음 목표로 향했다. 옆구리의 포구들에서 화포가 발사되었다.
좌우로 포탄이 날아갔다. 외선 두 척이 동시에 명중당했다. 거북선은 자유자재로 전술을 운영했다. 몸체로 들이받기도 하고 좌우에서 화포로 불을 뿜기도 했다. 그야말로 왜군들한테는 무시무시한 괴물이었다. 판옥선들도 맹공을 이어갔다. 하객진의 양날개가 외선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화포가 쏟아졌다. 화살이 비처럼 날아왔으며 왜군의 밀집 대형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얽혔다. 도망가려 해도 뒤에 배들이 막았다. 혼란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었고 도도는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보았다. 이럴 수가. 우리가 수적 우위인데. 장군님, 후퇴해야 합니다. 가스이가 외쳤다. 이대로는 전멸합니다. 도도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다. 조선 수군의 화력과 전술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저 철갑배는 악몽 같았다. 후퇴한다. 도도가 마침내 명령했다. 전 함대 후퇴. 외선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쉽지 않았다. 어떤 배는 다른 배와 충돌했다. 어떤 배는 조선 함대의 포위망에 갇혔다. 이순신은 후퇴하는 외선들을 보았다. 추격한다. 하지만 깊이 쫓지 마라. 도망가는 적은 길을 열어주되 계속 공격한다. 조선 함대가 외선들을 추격했다. 하지만 무리하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화포만 쏘았다. 도망가는 외선들은 제대로 반격도 못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1시간가량 추격이 이어졌다. 외선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었다. 공격을 멈춘다. 이순신이 명령했다. 돌아간다. 함대가 옥포로 되돌아갔고 바다는 잔해로 가득했다. 부서진 배들, 떠다니는 시체들, 불타는 돛대들. 처참한 광경이었다. 정훈이 배를 대고 보고했다. 수사 어르신, 전과를 집계했습니다. 말해보게. 적선 50여 척 중 36척을 격침시켰습니다. 12척은 불태웠습니다.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우리 측 피해는 전사자 5명, 부상자 23명입니다. 이순신은 눈을 감았다. 5명의 전사자. 이름 모를 병사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 그들을 위해 묵념했다. 장수들이 거북선 주위로 모였다. 모두 흥분한 얼굴이었다. 원균이 다가와 말했다. 이수사, 대승이요. 정말 대승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감격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적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이기다니. 나대용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거북선 덕분입니다. 적들이 거북선을 보고 넋을 잃더군요. 김환이 덧붙였다. 화포의 위력도 대단했습니다. 적들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격침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장수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수고했다. 각자 맡은 바를 잘 해냈다. 어르신의 지휘 덕분입니다. 정훈이 외쳤다.
하객진이 완벽했습니다. 적을 포위하고 섬멸했습니다. 이순신은 손을 들어 장수들을 진정시켰다. 기뻐할 때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장수들이 의아해했다. 더 싸우시겠습니까? 그렇다. 이순신이 단호하게 말했다. 근처에 하포가 있다. 거기에도 외선이 있을 것이다. 지금 가서 친다. 하지만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어영담이 걱정했다. 두 번이나 싸웠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순신이 설명했다. 옥포에서 도망간 왜군들이 하포로 갈 것이다. 아직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거기 있는 배들을 격파한다. 그리고 도착하는 놈들도 함께 처리한다. 장수들은 이순신의 의도를 이해했다. 적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연속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었다. 준비하겠습니다. 함대는 다시 정비에 들어갔다. 화포를 재장전하고 화살을 보충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병사들은 피곤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욕이 넘쳤다. 연속 승리가 그들을 흥분시켰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외놈들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더라. 거북선은 정말 귀신이야. 총알이 안 통하다니. 다른 병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수사 어르신은 더 대단해. 싸움을 어떻게 저렇게 잘 이끄시는지. 맞아. 우리는 그냥 명령만 따르면 돼. 어르신이 다 계획하시니까. 원균의 배에 있던 병사들은 특히 감격했다.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한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에는 겁만 났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이수사 어르신만 따르면 돼. 저분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다음 싸움도 이길 거야. 우리는 질 수 없어. 1시간 후 함대는 다시 출발했다. 하포를 향해 나아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병사들은 세 번째 전투를 준비했다. 하포는 옥포에서 가까웠다. 1시간도 안 되어 도착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거북선의 지휘소에서 앞을 바라보았다. 오늘 안에 끝낸다. 왜군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는다. 나대용이 묻기를 거북선은 괜찮습니까? 2번이나 싸웠는데. 괜찮다. 배도 격군들도 문제없다. 한 번 더 할 수 있다. 포탄은 충분합니까? 충분하다.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이순신은 처음부터 장기전을 대비했다. 화약과 포탄을 여유 있게 실었다. 화살도 충분했고 식량도 넉넉했기에 며칠은 계속 싸울 수 있었다. 하포가 보였다. 그곳에도 외선들이 정박해 있었다. 26척이었다. 옥포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였다. 저들은 아직 옥포의 소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대용이 말했다.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좋다. 기습한다. 빠르게 격파하고 끝낸다. 함대가 하포에 접근했다. 왜군들이 조선 함대를 발견했다. 적이다. 조선 배가 온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조선 수군의 출현 공격이었기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더구나 그 순간 옥포에서 도망친 외선 몇 척이 하포에 도착했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냐? 하포의 왜군 장수가 외쳤다. 조선군이 괴물 같은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친 왜군이 비명처럼 외쳤다. 철갑으로 덮인 괴물입니다. 총알도 안 통합니다. 무슨 소리냐? 정말입니다. 옥포의 함대가 전멸했습니다. 도도 장군님도 도망치셨습니다. 하포의 왜군들이 공포에 질렸다. 옥포의 함대가 전멸했다고?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잔해가 증거였다. 도망가자. 여기서 싸우면 우리도 당한다. 일부 왜군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쳤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졌다. 남은 왜선들은 황급히 출항하려 했다. 하지만 조선 함대가 이미 포위망을 형성했다. 하객진이 다시 펼쳐졌다. 거북선이 중앙에, 판옥선들이 양쪽에. 쏴라. 이순신의 명령이 떨어졌다.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왜선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은 싸워볼 생각도 못했다. 이미 사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이번에는 거북선이 돌격했다. 용머리에서 포탄이 발사되었다. 포탄을 맞은 왜선이 폭발했다. 저 거북이처럼 생긴 배에서 멀리 떨어져라. 왜군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포 전투는 옥포보다 빨리 끝났다. 왜군들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공포에 질려 도망가기 바빴다. 1시간도 안 되어 26척의 왜선이 모두 격침되거나 불탔다. 살아남은 왜군들은 육지로 도망쳤다. 세 번째 승리입니다. 정훈이 환호했다. 오늘만 3번 이겼습니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피로는 있었지만 흥분이 더 컸다. 이순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낮게 떠 있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한 곳 더 간다. 그가 말했다. 적진포에도 왜선이 있다. 오늘 안에 모두 처리한다. 장수들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결단을 믿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함대는 다시 움직였다. 적진포를 향했다. 병사들은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승리의 연속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적진포는 하포에서 지척거리였기에 곧 도착할 수 있었다. 해가 더 기울어 늦은 오후쯤 되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적진포가 보였다. 거기에도 왜선들이 있었다. 13척. 가장 적은 수였다. 저들은 완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포와 옥포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도망친 배들이 여기로 왔을 테니까요. 실제로 적진포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하포에서 도망친 왜군들이 소식을 전했다. 조선군이 온다. 괴물배를 가지고 온다. 옥포와 하포가 전멸했다. 도망가야 한다. 적진포의 왜군 대부분이 배를 버리고 도망쳤다. 싸워볼 생각도 못했다.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다. 남은 몇 척의 배만 저항을 시도했지만 의미 없었다.
조선 함대가 접근하자 그들도 곧 항복했다. 적진포 전투는 가장 짧았다.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13척의 외선이 모두 파괴되었다. 끝났다. 이순신이 선언했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었고 긴 하루였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조선 수군은 하루에 4번 싸워 4번 모두 이겼다. 고금도, 옥포, 합포, 적진포 4곳에서 연속 승리를 거뒀다. 격침시킨 외선만 해도 70여 척이 넘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승리의 기쁨이 넘쳤다. 이순신은 거북선의 갑판에 섰다.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대용이 다가왔다. 어르신,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야지. 이순신이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병사들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큰 승리는 처음입니다. 모두 잘 싸워줬다. 너희가 자랑스럽다. 함대가 방향을 틀어 여수를 향해 돌아가는 길이었다. 병사들은 지쳤지만 행복했고 승리의 여운에 취해 있었다. 거북선 안에서 격군들이 대화했다. 우리가 해냈어. 4번이나 이겼어. 4번이나. 거북선 최고야. 외놈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더라. 한 격군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바다의 주인이야. 판옥선 위에서도 축제 분위기였다. 오늘 정말 대단했다. 이수사 어르신은 신이야. 신. 우리가 이렇게 강했구나. 원균의 배에서는 더욱 감격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우리도 이길 수 있었어. 한 병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에 도망친 게 정말 부끄러웠는데. 오늘 만회했어. 그래, 우리도 해냈어. 이수사 어르신 덕분이야. 저분만 따르면 돼. 며칠 후 이순신은 장계를 작성했다. 조정에 보내는 승전보였다. 그는 붓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다. 무엇을 어떻게 쓸까? 신이 전라좌수영의 함대를 이끌고 경상도 해역으로 나아가 외적의 함대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썼다. 과장하지 않고 사실만 적었다. 고금도에서 적선 16척을 격파하였고 옥포에서 36척을 격침시켰으며 합포에서 26척을 적진포에서 13척을 파괴하였습니다. 붓을 잠시 멈췄다. 우리 측 피해를 어떻게 쓸까? 우리 측 손실은 전사자 8명, 부상자 30여 명입니다. 배는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에 대해 간략히 적었다. 신이 새로 만든 거북선이라는 전선이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배는 철갑으로 덮여 있어 적의 총탄을 막을 수 있으며 강력한 화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들이 이 배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했다. 장계 속에 그 비밀을 털어놓으면 그 내용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적이 알면 안 되었다. 이는 모두 전하의 은덕이며 장졸들의 용맹 덕분입니다.
신은 계속하여 왜적을 소탕하겠습니다. 장계를 마무리하고 봉했다. 전령이 그것을 받아 북쪽으로 떠났다. 며칠이 지나 장계가 의주에 도착했다. 선조가 그것을 받아 읽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70척? 하루에 70척을 격침시켰다고? 선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렇다 하옵니다, 전하. 류성룡이 대답했다. 고금도,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4번 싸워 4번 모두 이겼다 하옵니다. 선조는 장계를 다시 읽었다. 손이 떨렸다. 피난 이후 처음 듣는 좋은 소식이었다. 육지에서는 계속 패배했다. 상주에서, 충주에서, 한양에서 모두 무너졌다. 왕은 나라 끝까지 도망쳐야 했다. 신하들은 항복을 말했고 백성들은 절망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겼다. 이순신이 이긴 것이었다. 과인이 잘못 보지 않았구나. 선조가 중얼거렸다.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삼은 것이 옳았구나. 류성룡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하, 사실은 신이 천거한 것이옵니다. 그래, 그랬지. 선조가 류성룡을 바라보았다. 경이 좋은 인재를 천거했다. 과인이 고맙게 생각한다. 황공하옵니다. 선조는 다시 장계를 내려다보았다. 거북선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거북선. 철갑으로 덮인 배라. 신기하구나. 이순신이 직접 설계하여 만들었다 하옵니다. 류성룡이 설명했다. 몇 달을 밤낮으로 공을 들였다 합니다. 그런 배를 만들 생각을 하다니. 선조가 감탄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로다. 영의정 이사내가 나섰다. 전하, 이순신에게 큰 상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임진난 이후 우리 조선이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이옵니다. 그것도 대승을 하였사옵니다. 이런 큰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포상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야지. 선조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을 내리면 좋겠는가? 자헌대부의 품계를 올려주시고 은백량과 비단을 하사하시옵소서. 좋다. 그리하라. 그리고 장졸들에게도 상을 내리라. 모두 잘 싸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선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의주의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밝아졌다. 이순신에게 전하라. 선조가 말했다. 계속 싸우고 바다를 지키라고 과인이 믿고 있다고. 예, 전하. 조정의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다. 신하들이 모여 수군의 승리를 논했다. 이순신이라는 자가 대단하구려. 그렇습니다. 하루에 4번을 싸워 4번 모두 이겼다니. 거북선이라는 배가 신기하다던데 어떻게 생긴 배일까요? 철갑으로 덮였다니 총알이 안 통하겠군요. 외놈들이 그 배를 보고 귀신이라고 했답니다. 신하들이 희망을 이야기했다. 절망만 가득하던 조정에 처음으로 밝은 기운이 돌았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바다에서 이긴 것은 좋지만 육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군이 여전히 한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군의 승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류성룡이 그들에게 말했다. 바다를 장악하면 왜군의 보급로가 끊깁니다. 그들도 먹어야 살고 무기도 필요합니다. 바다를 잃으면 육지의 왜군도 버티지 못합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류성룡의 말이 일리 있었다. 선조의 명령이 다시 남쪽으로 전해졌다. 전령이 말을 달려 여수까지 왔다. 이순신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이 절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상으로 받은 은과 비단은 장졸들에게 나눠주었다. 자신은 조금만 취하고 대부분을 병사들에게 돌렸다. 어르신, 이것은 어르신 것입니다. 나대용이 말렸다. 나 혼자 받을 수 없다. 이순신이 말했다. 승리는 모두의 것이다. 함께 싸웠으니 함께 나눠야지. 장수들과 병사들은 감격했다. 이순신의 넉넉함에 더욱 충성을 다짐했다. 옥포해전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온 나라에 소식이 전해졌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대승을 거뒀다더라. 외놈들을 70척이나 격침시켰다지. 거북선이라는 신기한 배로 싸웠다던데. 백성들은 희망을 얻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 시장에서 백성들이 모여 이야기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이겼다는 게. 그럼요. 관에서 방을 붙였습니다. 거짓일 리 없어요. 이순신이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라좌수사시래요. 작년에 부임하셨다던데 엄청난 분이신가 봅니다.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소식은 처음이구만. 외놈들한테 이겼다니. 젊은이가 흥분하며 말했다. 저도 수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 밑에서 싸우고 싶어요. 나도 가겠네. 같이 가세. 여럿이 의기투합했다. 젊은이들이 수군에 자원하기 시작했다. 의병들도 고무되었다. 곽재우는 의령에서 소식을 들었다. 이순신이 대승을 거뒀다고? 예, 대장님. 바다에서 외선을 70척이나 격침시켰다 합니다. 곽재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좋은 소식이로다. 바다에서 우리가 이기면 육지도 희망이 생긴다. 우리도 더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그렇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니 우리는 육지를 지킨다. 의병들이 함성을 질렀다. 사기가 높아졌다. 조원도 청주에서 소식을 들었다. 이순신, 훌륭한 장수로구나.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원은 미소 지었다. 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우리도 지지 않게 싸워야지. 고경명도 전라도에서 기뻐했다. 같은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큰 공을 세우다니. 자랑스럽구나. 아버님, 우리도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아들 고인후가 말했다. 그렇다. 바다에서 우리 전라도 수군이 지키니 육지에서는 우리 의병이 지킨다. 전라도 백성들은 특히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전라좌수영이 이겼어. 이순신 수사님은 전라도의 자랑이야. 외놈들이 우리 전라도는 함부로 못 건드려. 기쁨과 자부심이 넘쳤다.
하지만 왜군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양의 주둔한 고니시는 보고를 받고 창백해졌다. 옥포에서 패했다고? 예, 조선 수군에게 대패했습니다. 70여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70척이라고? 고니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조선 수군이 강했습니다. 특히 거북선이라는 이상한 배가 있었습니다. 거북선? 철갑으로 덮인 배입니다. 총알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그 배를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니시는 이마를 짚었다. 두통이 왔다. 바다를 잃으면 보급이 끊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니시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다른 장수들을 불렀다. 조선 수군이 예상보다 강하다. 우리가 바다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토 기요마사가 코웃음을 쳤다. 수군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육지를 장악했다. 한양도 차지했고 육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니시가 반박했다. 보급이 필요하다. 바다를 통해 보급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조선 수군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 그럼 수군을 더 보내면 되지 않는가? 이미 상당한 수를 보냈다. 그런데 패했다. 조선의 거북선이라는 배가 문제다. 장수들이 술렁였다. 거북선이 뭐길래? 철갑으로 덮인 배라고 한다. 조총이 통하지 않는단다. 그런 배가 있다고? 고니시가 지도를 펼쳤다. 일단 바다로의 진출을 자제한다. 조선 수군을 피해 움직인다. 그럼 보급은 어떻게 하나? 육로로 최대한 나른다. 그리고 현지에서 조달한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부산의 왜군 본부에도 소식이 전해졌다.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가 보고를 받았다. 옥포에서 대패했다고? 예, 대장님. 우키타는 화를 냈다. 어찌된 일이냐? 우리 수군이 이렇게 약한가? 조선 수군이 강했습니다. 화포의 위력이 대단했고 전술도 뛰어났습니다. 도도는 어찌 되었느냐?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기함을 잃고 작은 배로 탈출했습니다. 우키타는 한숨을 쉬었다. 조선을 얕봤구나. 육지는 쉽게 무너졌지만 바다는 다르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수군을 재편한다. 그리고 조선 수군을 연구한다. 약점을 찾아야 한다. 예, 명을 받들겠습니다. 왜군은 조선 수군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함부로 바다로 나오지 못했다. 이순신과 거북선을 두려워했다. 여수 전라좌수영에서는 축제 분위기였다. 병사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거북선 만세. 이수사 어르신 만세. 환호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순신은 본영의 누각에 홀로 서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병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다. 저들이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왜군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부산에, 거제도에, 여러 곳에.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한다. 나대용이 계단을 올라왔다. 어르신, 왜 여기 계십니까? 아래에서 축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는 게 좋네. 나대용이 옆에 섰다. 오늘 승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지. 모두 잘 싸웠네. 어르신의 지휘가 탁월했습니다. 하객진도 유인작전도 모두 완벽했습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저었다. 완벽하지 않았네. 우리 병사 8명이 죽었네. 그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네.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은 아니네. 이순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이네. 그들의 가족은 지금 울고 있겠지. 나대용은 말이 없었다. 이순신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네. 이순신이 다짐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이네. 그것이 그들을 기리는 길이네. 예, 어르신. 둘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이순신은 다시 출전 준비를 했다. 또 나가시겠습니까? 정훈이 물었다. 그렇다. 외선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계속 소탕해야 한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천으로 간다. 거기에도 왜군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 장수들이 모였다. 모두 각오를 다졌다. 옥포에서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왜군이 조선 바다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옥포해전 이후 이순신은 계속 출전했다. 왜적이 감히 바다에 나올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장수들과 병사들은 이순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그의 지휘 아래에서는 질 수 없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랬다. 거북선은 전설이 되었다. 왜군들은 그 배를 귀신 같은 배, 악마의 배라고 불렀다. 보기만 해도 도망쳤다. 저 배만 보이면 도망가라. 싸워봤자 죽을 뿐이다. 왜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반면 조선 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우리는 무적이다. 이 수사 어르신만 따르면 된다. 외놈들은 우리 상대가 안 돼. 자신감이 넘쳤다. 이순신은 여수의 본영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다. 다음 작전을 계획했다. 왜군의 본거지는 부산이다. 하지만 아직 부산을 칠 때는 아니다. 주변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를 따라 움직였다. 사천, 당포, 당항포. 하나씩 격파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산을 친다. 계획은 명확했다. 단계적으로 왜군을 소탕하고 최종적으로 본거지를 공략한다. 나대용이 들어왔다. 어르신, 경상우수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균이 뭐라던가 함께 출전하자고 합니다. 거제도 방면을 치자고요. 이순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함께 가자. 힘을 합치면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원규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지. 이순신이 담담하게 말했다. 같은 편이니까. 옥포해전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조선 수군이 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 그리고 연이은 승리들의 서막이었다. 1592년 음력 5월 7일. 옥포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바다의 명장으로 이름을 알린 날. 그날의 승리가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